쌤들 안녕하세요. 7월의 시작입니다. 어, 선생님들이 딱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제대로 들 때,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7월이다. 그리고 여기 그나마 지금 뭐 요일이 평일이다 보니까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덜 하시긴 하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왜 작년에 해서 앞에 실컷 노시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강의라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적당히 왜 애매하게 걸쳐놓고만 있다가 다시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별별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쌤들 우선은 7월 달 자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고, 우선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쌤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날씨와 등등등등 그냥 솔직히 날씨가 사람들이 더워지게 되면 그냥 짜증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극도로 올라가는 시점이 7, 8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생기는 것도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은 것과 중압감이 생기는 것 자체가 동시에 겹쳐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시간들보다 약간 멘탈 관리랑 이런 거를 좀 잘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해도 괜찮다,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TO 때문에 말이 선생님들 왜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던데, 쌤 작년에는 사전 TO 몇 개 났었습니까? 작년 사전 TO랑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TO 났던 거 거의 배 가까이 늘었었거든요. 저희는 사전 TO가 한 번도 맞았던 적이 없는 교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라도 나오는 교과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사전 TO를 내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신 그런 건 있겠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지역에 TO만 나라. 갑자기 TO가 0이 뜨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몇 자리가 나든지 내 자리 있을 거다. 그걸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국의 모든 자리가 0이 떴다. 그리고 왜 아시죠? 일반 중등 같은 경우는 특수교과들 하나씩 있죠. 화공 이런 거 보니까 전국 2자리 이렇게 뜨거든요. 어떨 땐 안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 공부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원래 TO가 난다라고 하면 공부를 하고, 아니면 다른 일하고 있다가 TO 난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약간 그러한 그것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교과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 자리 있을 거니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강의 계획서 보시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지금 첨삭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들어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몇몇 부분들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강의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좀 자세하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개강일은 7월 5일 오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 일주일에 하루만으로는 7, 8월 진도 범위를 모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첨삭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4시 반에서 한 40분 요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시간으로
아마 강의가 다 나갈 수도 있으나 못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보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목요일 날 6시가 아니라 7시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를 더 추가로 나오시게 되면 쌤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요일 날 시간을 조금 더 붙여서 하는 식으로 보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하루가 추가로 열리는 경우는 최대한 막으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혹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시에 마치기 때문에 내가 7시 차를 타겠다. 그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교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1권이 나왔고요. 2권, 3권 자체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아마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일정은 1주에서 7주차까지 내용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순서를 잡아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모두 나간다라기보다는 순서는 맞는데 그래서 솔직히 5, 6일 이번 주에 시각장애에서 청각장애까지 못 나갑니다. 그래서 7주에 맞게 이렇게 넣어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만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책 자체가 앞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그 뒷부분에 그 영역에 관련되는 기출 문제가 붙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론 간단하게 설명,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해석하는 형태로 강의는 변형 문제를 해설을 하지 않고요. 기출 문제 해설하는 거에 포인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기출 문제에서 앞에 같은 경우는 별 수 없어요. 우선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답을 확인하는 쪽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 자체의 포인트는 뭐고 그 다음에 모든 각각의 개념마다 목적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왜 쓰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서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걸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새로운 내용 자체가 나왔을 때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각각의 기능,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거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연도별로 된 거를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체계 형태로 된 것처럼 영역별로 된 거를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통합교육에서 뭐가 나왔다. 그 다음 협력이라고 하는 팀 접근 자체에서 무엇이 나왔다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라고 하는 포커스를 선생님들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답을 외우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게 어디에서 먼저 나온다라는 우선순위 자체가 알아야지만 내가 공부를 하고 했을 때 먼저 무엇을 외우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파악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영역별로 아직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왜 문제 섞인 것도 있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래도 그 부분이라서 잘라서 보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최대한 아직은 영역별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용 영역별로 묶어서 보시고 야 여기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다음 이 포커스가 나왔고 답이 이렇게 썼다. 여기엔 포커스가 이거니까 답이 이 방향으로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것까지 잡아야 되는 게 7, 8월 달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 답으로 끝나시면 나중에 9, 10월 가서 잡다한 내용들 선생님들이 많이 보게 되면 답을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써야 하는지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틀린 답은 아닌데 애매하게 채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있죠. 뒤에 11월 달 가서 시험 치면 그러한 답이 나오는 게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선은 이론 설명 해설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강의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밑에 나와 있는 첨삭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로 변형 문제가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자, 첨삭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선생님들이 직접 시험 친 내용이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주차 같은 경우는 첨삭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배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2주차부터 첨삭이 들어갈 거고요. 무조건 시험 범위는 제가 따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한마디로 1주차 시험 범위, 우리가 진도 나갔던 전 범위가 2주차에 시험 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책,
그 다음에 프린트 아니면 제가 말로 언급했던 이 모든 것 자체가 출제 대상이 되고요. 강론서는 참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강의 중에 제시했던 자료 이외에 나머지 자료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우선은 제시된 자료 안에서 집중적으로 외워서 그게 다 나와야 되는데 포커스예요. 지금은 아마 변형 문제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맞아야 됩니다. 했던 거 그대로죠. 그리고 했던 범위 고스란히 시험을 친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답은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다만 그거죠. 잘 썼다 못 썼다. 서술이기 때문에 어떤 건 이거는 더 좋은 표현이 있고요. 더 포커스가 맞춘 부분이 있고요. 그거를 맞춰가는 거지 맞다 틀렸다에 대한 초점의 개념이 아닙니다. 9, 10월 같은 경우는 맞다 틀렸다 확인해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7, 8월 같은 경우는 다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 모든 강의 중에 제일 일찍 오는 게 7, 8월 강의입니다. 왜냐? 아침에 벼락치기로 외워야 되거든. 첨사간, 그러니까 시험 치는 날 아침,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쌤들이 제일 일찍 많이 오는 게 7, 8월. 보통은 9, 10월 가고 하면 이제 체력 관리랑 뭐 한다고 잘 안 오거든요. 근데 7, 8월은 제일 일찍 오는 게 그거죠. 있던 거에서 그대로 시험 치니까. 그래서 오는 길 아니면 아침에라도 집중적으로 어쨌든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맞으셔야 돼요. 그 개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보고 오셨던 내용이고, 그죠? 3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계속 강론도 보셨고요. 기출문제 해설도 하셨고요. 강의를 또 듣고 내가 복습을 했다. 4번 봤던 부분입니다. 못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나 제대로 안 봤다라고 공언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7, 8월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잘 썼다. 어디를 드러나게 써야 된다라는 데 초점이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첨삭이 진행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전에 시험을 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틀 강의를 한 거를 1시간 만에 칠 분량이 나가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시험 칠 분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는 기입형 서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1시간 반 정도 칠 수 있는 양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유형 자체가 중등형이다, 그 다음에 초등형이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입 서술로 이루어진 문제가 그냥 출제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날짜 자체가 우선은 7월 13일 날 금요일 날 첫 번째 테스트가 이루어질 거고요. 자, 테스트가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8시 반에서 10시까지 시험을 치시고요. 참고로 8시 반 이후로 오시면 문이 잠길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미리 오셔서 시험 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 거리시는 분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시험을 못 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리 간단한 쪽지 시험과 같은 테스트라고 해도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긴장이랑 그거 자체를 모두 겪으면서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8시 반 넘어서 아마 문이 잠길 겁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 옆에 뭐 첨삭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아마 시험을 치셔야 될 거고요. 다른 교실. 그리고 나서 시험을 다 치시고 시험지는 저한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안지 있죠. 답안지 자체를 뒤에 아마 선생님들이 첨삭조 신청하신 분에 한해 첨삭조가 짜여질 거고요. 거기에 맞게 박스가 아마 놓여 있을 겁니다. 자기 해당하는 조에 지금 답안지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래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5시 이전에 각각의 본인 답안지 자체가 복사가 되어서 다 올 거예요. 한 7부 이렇게 복사가 되어서 올 거고 그래서 첨삭 시간에 맞게 들어오실 때 그 복사된 걸 다 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첨삭 조원들한테 자기 답을 다 나눠주시면 돼요. 각자. 자, 그래서 첨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답이 무조건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답을 공유하기 싫다 이렇게 되시는 분은 죄송한데 첨삭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7명 자체 한 조에 7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돌아가면서 한 조에 한 명씩을 뽑아서 대표 첨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거는 내가 보고 나는 내 답은 공유하지 않겠다. 이거 자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선은 내 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그래서 잘 나옵니다. 저한테 닦이는 거 나중에는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 계속 욕먹거든. 그래서 뭐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 어떤 거는 왜 어려운 개념을 실수를 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자체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필이면 첨삭 담당이야. 그러면 자기 답을 다 동시에 보고 있지.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잘 외워옵니다. 가장 좋은 형태가 어쨌든 좀 그렇지만 좀 부끄럽고요. 이래야지 선생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삭을 직강 같은 경우 신청하시는 분은 무조건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죄송한데 첨삭 신청 자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삭은 모든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첨삭 신청서를 돌릴 겁니다.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내가 나는 첨삭을 받기 싫다. 그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 아니고요. 내가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가지고 온 거 자체를 한 조당 아마 20분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제가 어떻게 고친다라고 하는 거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첨삭한 거 이외에 나머지 선생님들 답을 보면 그 중에서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요거는 잘 썼다, 요거는 못 썼다라고 하는 게 보이게 돼요. 근데 A라는 선생님이 항상 잘 쓰고 B라는 선생님이 항상 못 쓰고 이런 경우가 아니고요. A 선생님이 3번을 잘 쓰고 B 선생님이 1번은 잘 쓰고 이러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게 같이 보고 비교하게 되면서 선생님 답들이 점점 예쁘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답을 첨삭만 받아야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패턴에서 못 벗어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답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바꿔나가고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선생님들이 아마 공부를 하시는데 답을 만들어 가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제가 이때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학회일로 뭔가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래서 금요일날 시험 치는 게 불가능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직 미정일 겁니다. 웬만하면 토요일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이미 6주차가 8월 17일 그때 넘어서 이미 강의가 끝났고 그 다음 주가 첨삭만 이루어지는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첨삭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가 끝나고 바로 첨삭이 들어가려고 하면 복사된 답안지가 없어요. 그래서 복사될 때까지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1조 이렇게 다시 첨삭이 이루어질 거고 요때 스케줄 자체는 마지막 주차에 대한 스케줄 자체는 시간표랑 이렇게 따로 아마 제공이 될 겁니다. 시간이랑 모두 바뀌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첨삭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 좀 나눠질 겁니다. 자, 직강 같은 경우에는 첨삭이 매주 2주차부터 8주차까지 매주 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한 조에 7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주차에 지금 오늘은 제가 신청서를 받고요. 내일까지 신청서 받을 겁니다. 다음 주 선생님들은 목요일, 금요일 날 오시면 첨삭조 자체가 배정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다 나눠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7명 자체가 한 조가 되고 그 다음에 첨삭 받는 사람 순번은 그날 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시험 치고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사다리를 탈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선생님 뭐 1, 2, 3, 4, 5, 6, 7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본인한테는 가장 힘들 텐데 맨 마지막 주차에 첨삭 받으시는 분들 매주 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주차 때 만약에 3번이 걸렸어. 그럼 3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자기 답을 첨삭을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 오늘 힘들다. 좀 이게 되는데, 지금 만약 2번이야. 그래서 이번 주에 3번 했어. 살았다.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내가 이번 주 또 올릴지 몰라. 또 열심히 해와. 근데 사다리를 탔어. 1번이야. 또 살았다 하면서 다음 주에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7, 8월 달에도 제일 마지막 번호에 있고 9, 10월 달에도 제일 마지막 번호에 있고 11월 달에도 맨 마지막 번호에 있다고. 자기는 5달 동안 간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해오세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 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선은 첨삭조 자체가 일불명이 정해지면 별 수 없이 나는 이 주에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오는 날이 사람인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6번씩 7번씩 생길 수는 없는데요. 한 번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첨삭이 한 번밖에 못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번 자체를 다른 선생님이랑 바꿔놓고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첨삭 조언이 정해지고 나면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내가 만약에 몇 번인데 제가 걸리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부탁을 해서 어쨌든 한 번은 돌아가게 만들 거고요. 가끔 이런 조가 있습니다. 신청해놓고 안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보통 빠지는 조가 확 빠져버려요. 안 빠지는 조는 7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고요. 어떤 조 같은 경우는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한 4명, 5명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별 수 없이 그 조 같은 경우에는 제비뽑기가 이루어져서 2번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진 않고 특이한 한두 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조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약에 자기 조 인원이 빠졌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뽑아서 자기가 2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모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극소수입니다. 어쩌다 한 조 아니면 2조밖에 일어나는 일 자체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첨삭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첨삭 순번 아니고요. 아닌 상황에서 내가 오늘 못 오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의 때 수업은 듣고 간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어쨌든 저한테 못 온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무단으로 2회 이상 결석을 하시면 자동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그 다음에 첨삭조 자체 개강일날 신청 받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첨삭조 배정되는 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삭은 이 정도 인원이면 금요일날 하루에 모두 못 끝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금요일날 5시부터 이루어지는 조랑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조가 아마 나누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학원 닫는 시간이 9시 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물 닫는 시간이요. 그래서 별 수 없이 9시 반까지밖에 첨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그 다음에 30분 제가 쉬고요. 그 다음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2시간, 30분 쉬고 2시간 이런 식으로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첨삭이 이루어질 거고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혹시 배정이 되실 수 있으면 아마 9시에서 11시 타임에 배정이 웬만하면 되실 겁니다. 실은 지금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을 못 듣잖아요. 근데 직강 첨삭을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고 첨삭 자체는 직강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날 시험을 치고요.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시험을 치시고 그다음 그분들 첨삭이 이루어지는 게 11시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2시간 단위로 하고 30분 쉬고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타임 자체가 아마 그분들 자체가 아마 배정이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직강 같은 그러니까 첨삭조 같은 경우는 몇 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받으시거나 토요일 날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간에만 맞게 오시면 됩니다. 시간에만 맞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첨삭 직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자, 강의는 인강으로 들으시고 첨삭만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메일로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 기간 제한됩니다. 이때까지 양식 요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테스트 자체가 토요일날 9시에서 10시까지가 아니라 1시간 반이기 때문에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복사되어서 나오는 시간 기다렸다가 11시 30분부터 첨삭조 자체가 운영이 될 겁니다. 예시 제발 지켜가지고 제발 초등인지 중등인지까지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이렇게 저 직강 신청합니다 이렇게 오시면 이분의 이름 자체랑 그다음 학원 아이디랑 이런 거 자체가 검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예전에 뒤에 네 자리만 받았더니 가끔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거나 그리고 정말 이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뒷자리 네 자리가 같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있습니다. 이름 똑같으신 분들은 실은 여자쌤들은 좀 덜어 있거든요. 근데 뒷자리 번호가 4개가 같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커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전화번호를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그걸 제가 뭐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럴 그거는 아니고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냥 받는 거니까 전화번호를 앞자리까지 모두 다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강 첨삭에 대한 겁니다.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첨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다 처리를 하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제 혼자 첨삭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답에 대한 걸 1회 실시를 하게 되고 4주차 강의 내용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 4주차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을 업로드 기간이 8월 3일에서 8월 6일까지 사이트에 올리시면 됩니다. 아모르 IT층 자체에 7, 8월 기출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그 바로 밑에 첨삭이라고 하는 강의 신청란이 또 뜹니다. 그래서 7, 8월 강의 신청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열리는 겁니다. 그거를 클릭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나시면 거기에서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8월 3일에서 8월 6일 자정까지입니다. 시간 넘으면 사이트 자체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업로드 불가능하고요. 제 메일로 오는 건 첨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여기 사이트로 오는 걸로만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그거 시험을 치셔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럴 때 가끔 1, 2, 3, 4주차를 다 쳐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4주차 해당되는 강의 내용만 첨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인강 선생님들도 나도 다른 사람 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강 공유를 따로 받습니다. 인강 선생님들 중에 인강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도 내 답을 공유를 하고 다른 사람의 답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날짜가 7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제 메일로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그 선생님들끼리 조를 짜서 그 선생님들의 답안지와 그 다음에 인강 첨삭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는 썼었는데 그랬더니 효과가 떨어져서 녹음 파일로 들어갑니다. 화면은 나오지 않고 보이스 녹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도 답안지를 보면서 아마 들으셔야 될 거예요. 본인 답안지 보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공유자의 답안지와 그 다음에 제가 첨삭을 했던 목소리 보이스 녹음된 거 있죠. 그게 세트로 다 같이 한 조당 한 조, 두 조 이렇게 묶이면 그게 조 전체가 올라가는 형태로 인강 공유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는 모든 인강자에 대한 게 아니라 직강 첨삭 직강 신청도 그다음 인강 공유도 신청자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신청 안 하시면 인강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업로드 기간에 그때 자기 것만 첨삭을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다른 사람의 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강 공유 제발 날짜 좀 맞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명의 메일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식 안 맞다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되면 그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한테 만약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 여기 보내시면서 저한테 상담 신청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목만 보고 제가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제목만 보고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온 거 자체로 확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 상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목 자체 해주시고 상담 신청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일을 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전체 첨삭이 이루어질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카페에 질문 올리시면 저희 조교가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이 7월 24일, 3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7월 24, 31일로 잡았던 거 자체가 이때쯤 가면 기간제 하시는 선생님들 방학한다라고 하셔가지고 웬만하면 방학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요 날짜에. 그래서 기간제 하시는 분들도 직강 듣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후 3시부터 아마 7시인데 아시죠? 끝날 때까지라는 거. 끝나는 시간은 항상 대략적으로 학원에서 사람을 배정을 해야 돼서 정해놓는 거고요. 그냥 내용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전체 총론이랑 그 다음에 공통,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 이번엔 선택은 하지 않고 기본교육과정에서 봐야 될 부분들만 언급하는 형태로 해서 강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빵꾸 뚫어서 이렇게 관로해서 드렸더니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교육과정 안 보셨죠? 시험 범위인 건 아시죠? 그럼 됩니다. 아직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라 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강의 들으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8월부터는 실은 교육과정이 쌤들 들어가셔야 됩니다. 법은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믿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늦어도 8월부터는 들어가셔야지 선생님들이 급하게 하지 않아요. 물론 정말 급하면 10월부터 하셔도 됩니다만 하나하나가 이제 가슴이 또 타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거 말고도 타들어갈 게 많은데 교육과정까지 타들어가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8월 정도부터 하시면 아마 그래도 적당하게 이제 긴장감과 보는 것까지 될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짰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 지금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7, 8월, 6월까지는 이렇게 했다. 7, 8월부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질문이 지금 상담의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큰 것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지금 여름입니다. 에어컨 밑에 있어도요. 이게 우선은 밖은 덥고 안은 시원하고 그러면서 냉방병도 그렇지만 우선은 몸이 적응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체력이 예전만 못 하실 겁니다. 물론 오래 공부해서 앉아 있었던 것도 그럴 거고 더위도 한몫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선 먹는 것부터입니다. 밥맛 없는 건 아는데요. 군것질하고 밥 안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밥 드시고요. 그 다음에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첨삭을 할 때 선생님들이 핑계인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장염입니다. 별 수 없이 쌤들이 지금 나가면 커피 사오면 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걸 아무도 안 사오죠. 아이스를 사오죠. 그거 하루에 몇 잔 마십니까? 기본 2잔. 그리고 어떤 분들 얼음까지 아그아그 씹어 먹으면서 그죠? 그래서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으면서 지금부터 특히 추석 좀 근처까지 집단적으로 거의 장염이 발생할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게 조금 배가 아프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 이미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염 걸리면 쌤이 2, 3주 잘못하면 병원 들어갔다 나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겠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먹는 거 관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켜주셔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어제 몇 시에 잤습니까? 새벽 2시 이전에 잤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생활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자고 일어나는 시간 자체를 웬만하면 1시 이후는 안 됩니다. 그 야행성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2시 이후로는 안 됩니다. 자고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 왜 저녁이 어쨌든 날씨가 시원하고 이렇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부가 아니라 다른 핑계를 대면서 또 밤에는 엄마가 잡니다. 그죠? 엄마가 주무시니까 나 혼자만의 세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누워서 핸드폰을 이렇게 계속 보지. 별거 안 봤는데 3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해가 빨리 뜨니까 불을 껐는데 화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냐? 나는 아직 자지 않았는데 엄마가 일어나서 서둘러 불 꺼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 해보셨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쌤도 이게 낮밤 바뀌고 나면 안 돌아옵니다. 생활 패턴.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 이 패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날 밤 꼴딱 새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자는 시간 바뀌는 거는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몇 시에 주무시는지를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리 밤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새벽 2시 이전에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괜찮은데 8월 말 9월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면요. 새벽 3시, 4시, 5시에 눈 떠 있으면 잡생각만 들어요. 좋은 생각이 들까요? 나쁜 생각이 들까요?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정신적인 건강에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선생님들이 수면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몇 시간을 자라, 몇 시에 자라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일어나는 시간 오전 10시 이전에 일어나십시오. 아무리 늦어도. 야행성들 계시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전 9시 이전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맥시멈 10시 이전 일어나시고요. 아무리 늦게 자도 2시 이전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는 시간을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7월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월이 됐는데 우선은 긴장을 했을 겁니다. 6월 말부터 마음은 찝찝해요. 그리고 7월이 됐는데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리고 더웠기 때문에 공부는 더 안 합니다. 그럼 언제 될까요? 8월, 9월 금방 돼요. 그리고 7월에 선생님들이 힘든 이유가 날씨 탓도 있는데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바뀝니다. 공부가 지금까지는 강론서를 봤고요. 아니면 선생님 이론서를 외우셨다. 그렇게 됐고요. 이론서를 외웠다. 아니면 강론서를 읽었다. 어제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는 거랑 읽었는 거 하면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수용과 관련되는 받아들이는. 근데 지금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표현이 나와야 돼요. 내가 유창하게 쓴다 지금 그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거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미칠 겁니다. 작년에 합격생들 제가 역대 합격생들한테 제 1년 커리큘럼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라고 했을 때 모두 어디가 나왔는지 아세요? 7월달. 내용이 어렵냐? 아니 그 기출문제 해설인데 그게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내용이 어려운 것 자체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강론 자체를 계속 받아만 들이다가 이게 표현하는 그 과정에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월이 멘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써야 되는데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받아만 들였고요. 그 다음 쌤들이 외우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읽었고 해설하고 그 다음 포인트 찾고 이런 거를 했는 거지 거기서 내가 외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써라라고 하면 드문드문 몇 개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쓸 만큼의 어떠한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향, 패턴을 다 버리고 갑자기 이론서를 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장 전체를 외우려고 덤비는 겁니다. 자, 어제 법 보셨습니까? 어제 법 안 봤어요? 법이나 교육과정 안 봤겠지. 법 보셨으면 그 중에 외웠던 거 한 문장이라도 그대로 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개별화 교육 뭡니까? 생각 안 나죠?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거 법 몇 번 외우셨습니까? 그 문장? 지금까지 1월 달부터 봤다. 3번 이상 돌았을 거고요. 법은 더 돌지. 양이 적으니까. 한 4, 5번 돌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번 보지 않았죠. 처음에 한 번 볼 때 한 번 봤지 않거든요. 5번씩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미 4, 5번 돌았지. 20번을 받는 문장이야.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외워요. 자, 그럼 이론서 선생님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20번 이상 볼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인출이 된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방향을 선회하셔가지고 갑자기 기출문장 아니면 이론서를 문장을 통째로 외우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 그리고 참고로 쌤들이 지금 제가 원래 듣기에는 그 교육부에서 나온 말 자체예요. 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썰입니다. 어찌까지?
TO는요, 작년이랑 비슷한데 시험 문제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교수님들 입장이 다릅니다. 작년 문제 심하다. 임용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냐라고 해서 교수님들 전체적으로 임용 문제 분석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임용 출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방향 가이드라인 잡는 거 지금 학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 모아가지고 지금 평가원에 원래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 시험 문제부터 작년이랑 똑같은 패턴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출제하러 들어가신 교수님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외워서 딱딱딱딱 쓰는 문제 자체가 비중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2015년 중등 문제 혹시 아십니까? 외워서 쓰는 문제 없다시피 한 문제 있습니다. 거의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 섞일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서술로 바뀐 이유 자체가 지식을 걸러내기 위한 겁니다. 달달 외우는 교사 걸러내려고 시험 문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간 거는 사실이 맞거든요. 들어간 것까지는 사실이고 문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런 논란이 있고 교수님들끼리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외워서는 힘들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개념 자체를 파악을 하고 쓰는 게 먼저다라는 겁니다.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도 나오면 나는 이거에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기출문제 방향 자체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 방향이 나와야지 뭐예요? 아,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읽었는 문장 중에서 어떤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찾고요. 그게 키워드가 되죠. 얘를 외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필요하냐면 무턱대고 외우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방향 잡는 게 먼저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속 기출문제 지금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어디 초점이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뭐가 돼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걸 이제 집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단어만 외워놓고 아, 이 단어가 들어가면 난 이미 방향을 알고 있으니까 단어만 알면 뭐다? 내가 써내려가는 연습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솔직히 11월 달에 답 쓰는 연습을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서술 문장을 쓰는 거는요. 3주, 한 달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 2달 이상 걸립니다. 보통 3달 정도 걸립니다. 쌤들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제가 첨삭을 해본 결과 선생님들이 답이 바뀌는 게 9월 말, 그 다음에 10월 초. 제가 예전에 9월 달부터 했을 때는요. 제가 원래 7, 8월 첨삭이 없었습니다. 9월부터 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죽어라고 구워 삶고 그렇게 해야지 10월 말에 나와요. 근데 그때 급하니까 2달 만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나가는 게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답을 쓰면 안 써진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볼 만하다라는 그거와 그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쓰는 연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 메워가자. 아, 나 이거 안 됐는데 아직 시간 많으시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메워 나가면 된다라고 하고 하나씩 차근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급하시면 안 돼요. 7, 8월은. 자, 그 다음에 시간 자체 관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쌤 시간이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자는 시간뿐만 아니라 쌤 이제 효율이 만들어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1월달하고 3월달에 시간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쌤들이 지금 독서실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예로 들게요. 만약에 들어가는 시간이 9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도 21시다. 12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점심 먹고 아침은 먹고 간다라고 쳤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 그 다음에 저녁시간 빠져야 되죠. 자, 이거를 넉넉히 1시간씩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자, 이거 12시간. 자, 그럼 1시간씩 빼면 뭐예요? 10시간이 남죠.
자, 이 10시간 안에 근데 보통 점심은 1시간 먹어도 저녁은 1시간까지 잘 안 먹죠. 보통 사람들의 패턴이 보통 많이 알겠습니다. 1시간씩 꼬박꼬박 드신다고? 1시간 반씩 드시지 않죠? 자, 10시간에서 선생님들 스탑워치 몇 시간 나옵니까? 7시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만약에 스탑워치를 내가 8시간 찍는다 하시는 분들은 독서실에 들어가 있는 시간 12시간이라 14시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지금도 벌써 있잖아요. 아침 한 8시 이때 독서실을 가서 독서실 닫을 시간까지 11시, 12시까지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스탑워치 10시간이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시간에 24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우리 밥은 아무리 그래도 1시간씩 먹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 씻는 시간, 자는 시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중에 뒤에 많이 넣는다 해도 보통 넣을 수 있는 게요. 마지막 끝에 2주 미쳤을 때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아닌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당연하지. 2주 남았는데 제정신일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빼고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시간 자체가 몇 시간 될 것 같아요? 기껏 14시간이에요. 여기 1시간씩 더 잡아볼게요. 자, 22시, 22시, 그 다음에 8시. 굉장히 빡빡하죠. 이래야지 얼마 나옵니까? 14시간. 근데 선생님들 8시까지 독서실 가려면 나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고시원 사시는 분들 아니면 7시 전에 일어나야 됩니다. 밥 먹고 가려면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0시까지. 집에 오면 자고 뭐 하고 이러면 10시에 집에 와도 나 자는 시간 몇 시입니까? 12시. 그럼 자는 시간 몇 시간? 6시간. 많이 자요. 6시간 반. 그죠? 그러면 내가 최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독서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공부를 몇 시간 할 수 있는 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만약에 보통 선생님들이 하는 형태가 내가 지금 스탑워치가 6시간 30분까지는 그나마 잘 나오실 겁니다. 그나마요. 6시간 30분이야. 근데 나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들어갔다 원래 9시에서 9시 이 시간 자체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맥시멈 14시간은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7시간 30분으로 늘렸다. 공부는 많이 하셨죠. 근데 이렇게 되는 패턴은 나중에 이거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맥시멈이잖아. 뒤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거 자체를 못 올립니다. 효율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정하셔야 돼요. 아직 이거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이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뺐더니 뭐예요? 10시간이죠. 여기에서 최대 효율이 아마 8시간일 겁니다. 2시간까지 보통이요. 아직 안 급하니까. 나중에 급하게 되면 이것도 8시간 반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가고 차 마시고 이런 거 다 빼고 특히 들어가서 나오기 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없애셔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계시되 독서실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물쇠 있는 걸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딴짓할 수 있는 거 줄이셔야 되고 특히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인강 듣는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켜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 어때요?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월드컵 이야기 나옵니다. 남자쌤 너 봐야지. 하이라이트 이러면서 보면 어떻게 돼? 경기를 다 보고 있지. 한 경기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4경기 다 봅니다. 하도 다 갔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들이 지금 이 시간은 정하시고 이 안에서 효율을 올리셔야 되는데 8시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체력이 떨어져요. 지금 여름이라 가지고. 이거는 올리면 뭐예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죠. 근데 이거 자체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 이거 자체는 안 건드렸잖아요. 얘를 못 올리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9월달, 10월달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8월은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많이 안 만드셨을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요거 12시간 범위 안에 스탑워치 8시간, 최저 8시간입니다. 맥시멈이 아니고요. 범위가 아닙니다. 8시간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는.
요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8시간 안에 지금 시간 있을 때 하십시오. 중등생들 교육학 2시간은 잡으십시오. 1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내용 공부하는 시간, 1시간은 써보는 시간, 교육학도 쓰셔야 됩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이 교육학 하면 초등생들 같은 경우 이 시간에 초과정 들어가셔야 돼요. 쌤들 초과정이 예전처럼 모형 몇 개 외워가지고 5점 받아서 합격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12, 3점 나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7, 8점 나왔다라고 하면 전공을 중등만큼 파서 그래서 나 전공이 엄청나게 잘 받을 수 있다. 그럴 자신 있는 초등쌤들은 7, 8점 맞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초과정 12, 3점은 나오셔야 됩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 그거 좀 잘 치시는 분들이 있죠. 고득점자 같은 경우 초과정 18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2시간 빼고 나면 다 6시간 남습니다. 6시간 중에 1시간은 뭘로 가셔야 됩니까? 법교육과정. 들어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5시간이 전공 공부하는 시간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시간, 그 다음에 1시간, 그 다음에 이 5시간 중에 항상 그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제 거 복습한 거. 자, 오늘 내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뭐다? 어제 했던 거. 그래서 교육학도, 그 다음에 법교육과정도, 내 전공도 마찬가지, 특수교육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제 뭐 했다? 그 어제 마지막 정리했던 거 다시 확인해서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30분에 뭐 한다? 내가 10시에 나올 거면 9시 30분부터 오늘 했던 걸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확인하는 거 있죠. 그 한마디로 예습 복습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거 자체가 매일매일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거 이상의 효율이 없습니다. 정말 싫거든요. 쌤들이 9시에 집에 갑니다. 8시 반부터 어떻습니까? 마음은 이미 갔습니다. 마음은 이미 집에 가서 TV를 보고 수박을 열심히 먹고 있고 이런 마음이고 몸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에 정리하고 확인하고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효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은 못하겠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학습장애다, 의사소통이다, 어려웠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3번적으로 이게 봐버리기 때문에 기억나는 정도 자체도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공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 쌤들이 되게 질문이 이제 강론을 안 보려고 하십니다.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신 것 같아요. 저기 강론 앞에 보셨을 때 3월 달부터 보셨을 때 아니면 그 이전부터 보셨을 때 그 내용 보실 때 그 내용 다 알면서 보셨습니까? 강론과 기출을 같이 보다 보면 참 타협을 잘합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타협을 잘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타협을 하죠. 아, 여기까지 됐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다음에 볼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유는 참 다양한데 어쨌든 계속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잘 안 보는 타협을 하게 돼요. 그죠? 자, 그거 다 어떻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메꿔야 되죠. 내가 밀어놨기 때문에 그 왜 요즘 선전 있잖아. 어제의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되죠. 어제의 나가 항상 내일에 다음 달에 나님께 뭐 너무 많이 패스를 하잖아. 우리 이미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나님은 욕을 하면서 어쨌든 그걸 메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론 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보시는데 내가 앞에 봤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 내가 봤던 책을 다시 보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봤던 시간에 50에서 60%의 정도 되는 시간, 그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은 기출문제를 다시 확인을 하세요. 다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옆에 해설이나 뭔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기 이전에 내가 답이 무언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내가 다시 적거나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한 답이 맞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적힌 거를 보면 당연히 적힌 거대로 문제를 해석밖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해석을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 체계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을 만들어낸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 아닌데 한두 문제씩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지금 체계로 답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힌 내용 없이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맞다, 틀렸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을 안다, 모른다.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 내용이 만약에 이렇다. 그럼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리를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떠올렸을 때 내가 옆에 적어놓은 내용은 최소한 다 기억을 하고 있는가. 강론에 있는 전부 다가 아니라 내가 적어놓은 건 어떤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이니까 적어놓은 거죠. 그거는 다 기억을 하고 있는지 계속 내가 어느 수준인지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선은 내가 작년이란다.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던 걸 메우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확인하는 거.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쓰는 연습이 객관식 문제로 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자, 전공들 중에 09년부터 뭐 12, 13년까지 이렇게 객관식 문제 많을 겁니다. 거기에 1, 2, 3, 4, 5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아니면 기니, 딜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가나다라 이런 거. 자, 거기에 오도 있고 정답도 있고 오답도 있을 겁니다. 정답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다라고 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정답이다. 이 중에서 포커스가 뭐지? 이거를 찾으시는 거고요. 정답은. 오답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치셔야죠. 고치실 때는 자 이거는 뭐 고도 조명을 그러니까 낮은 조명을 제공한다. 아니다. 고도 조명이다. 이렇게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왜 고도 조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왜 낮은 조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서술답은요. 이유가 없으면 정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입장이고 제가 교사잖아요. 지금 현재. 자,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그랬어요. 3번 틀렸어. 2번이야. 지나갑니다. 그럼 이 쌤의 입장에서 어떨 거예요? 왜 2번인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인지구조는 3번이 나왔잖아. 근데 답은 2번이래. 그러면 3번에서 2번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야 되죠. 그게 교사의 입장입니다. 근데 서술을 쓸 때 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고쳐놓는다고 정답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채점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이유 없는 거 정답 처리되라고 했더니 친구였습니다. 왜? 안 된다 소리를 안 했고요. 그게 왜 답이 돼? 라는 게 이유입니다. 당연히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바꾸실 때 지금 7, 8월 달에 내가 답을 바꾸고 교정할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답만 바꿉니다. 이다를 아니다. 그 다음 아까 고도, 그 다음 낮은 조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바꿔버리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이유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전체 책의 흐름 이해가 다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여기 아마 작년에 혹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답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외운 거 그대로 적지 않았을까? 이유가 모두 다 들어갔을까? 특히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채점을 했을 때 65점인데 실제로 나는 53점이야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포커스가 안 맞거나 아니면 이유가 다 없는 겁니다. 채점될 범위까지의 답을 내가 안 적은 거예요. 그 답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나는 맞다. 왜냐? 그 답은 있거든요. 근데 채점이 될 만큼의 다른 내용이 안 들어가서 채점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어떻게 보라는 거야? 멘붕에 빠지시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정답은 정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쓰시고 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념에 대한 답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개념에 대해서 목적을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적이라 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뒤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목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쓸 말 없을 때 목적 쓰면 웬만하면 정답 처리 다 됩니다.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특히 자폐에서 여러 가지 뭐 기법들 많이 나올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기능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다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선은 내가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절대적인 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모든 각각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이걸 쓰고 특히 이런 경우 이제 바꿨어. 이래서까지는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그 쓸말 없을 때 되게 많거든요. 그때 목적 쓰시면 웬만하면 다 처리됩니다. 아니면 좋은 말 쓰시면 돼요. 아동의 독립적 수행을 향상시킨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편법인데 어쨌든 써야 돼요. 문장 맞춰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들 중에 맞는 문장들 있죠. 그게 문장이 더 좋거든요. 강론서에 있는 문장보다. 외우지 마시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서술 같은 경우는 답만 쓰고 선생님들이 항상 그거 문제를 잘 안 읽으세요. 특히 그 중등은 그나마 덜한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쪽 페이지 꽉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단에서 한쪽 반.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기억에 대해서 묻고 니은에 대해서 묻고 이렇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만 자체 나머지 내용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근데 그 나머지 내용에 뭐 조건 이러한 것들에 그 다음 기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뢰 구간 있죠. 그거 자체가 예전 객관형에서 조건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초등 작년 초등이었나? 초등 문제 보면 그거 조문장애에서 유택검사에 자음 정확도, 모음 정확도와 그다음 조음 변동 그거에 대해서 그거 그 전해에 문제 조건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보라고 해도 내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건을 볼 능력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미 기출을 한번 받고 전체 내용을 한두 번 훑으셨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면 뭔가 이거 뭐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출이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지금은 선생님들이 답에 대한 부분만 봤는데 이제 거기가 아니라 문제에 있는 조건이랑 나머지 부분을 덧붙여가면서 아 이거 여기까지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만드셔야 돼요. 기출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대강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이제 말하는 스터디를 짜셔야 됩니다. 표현인데 무슨 말이에요? 쓰는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쌤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말이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문장을 쓸 때도 너무 어려우면 말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말로 막 해놓고 예쁜 문장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다음 막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했는 거를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쓰는 요령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같은 경우를 하실 때 뽑아서 서로 가르치는 걸로 하십시오. 읽지 마시고요. 읽지 마시고 내가 기출문제 분석을 해왔는 거 펴놓고 하면 옆에 거 다 읽으면서 이거 3번이잖아. 이거 뭐잖아. 이렇게밖에 끼워 넣는 해설밖에 안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백지 같은 거 있죠. 문제만 있는 거에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다. 문제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근거는 이거야. 강론에서 가지고 왔던 답이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기본 쓰는 패턴에 맞추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이거 왜 그렇게 돼?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서로 활발하게 나오셔야지 서로 아마 자극이 많이 돼서 공부가 더 많이 되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7, 8월 자체는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제가 쉬는 시간에 지금 첨삭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스터디는 제가 요 앞에 종이를 따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자를 받았을 때 몇 명이 될지 몰라서 무조건 이게 짤 수 있다 없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스터디를 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름이랑 전화번호 예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학 시간을 적으라고 나오는데 통학 시간 먼 사람부터 우선순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분 걸리는데 2시간 50분 걸린다. 저기 교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전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그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하고도 있거든요. 여기 티켓을 가지고 오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토요일 날 우선은 금요일 날 이렇게 배정을 되는 사람들은 티켓 있는 사람들만 정말 확인을 해서 먼저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두 명씩이 꼭 거짓말을 하세요. 양심 팔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쌤들은 빨리 하고 가는 게 좋은 걸 압니다. 저도 학원에 오래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첨삭은요. 마지막 주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쌤들은 답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이죠. 1조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도 답을 본 게 아니에요. 2조 같은 경우는 앞에 7명밖에 못 봤습니다. 한 명이죠. 그것도. 그러면서 다른 사람 것도 살짝은 확인하는데 몇 명의 답을 보지 못한 것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답을 다 보고 말을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적었고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라는 이 내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첨삭은 뒤로 가면 갈수록 사람인지라 별 수 없이 질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너무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일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출신 대학교를 제가 하는 이유가 여기가 별 수 없이 선후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첨삭은 칭찬받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배 앞에서 얼굴 모르는 선배면 괜찮은데 얼굴도 다 아는 선후배끼리 그래서 웬만하면 찢어보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B대학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오는 경우에는 별로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친 횟수랑 그 다음에 학교를 적으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선후배를 알아보기 위한 게 실은 시험 친 횟수 학번을 적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초중등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첨삭 같은 경우 초등은 초등조, 중등은 중등조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등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 초과정이나 내용 부분 자체보다는 몇몇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중등 깊이보다 더 깊이 나올 수 있는 게 유아예요. 그래서 자폐랑 그다음 의사소통이랑 그 다음에 그거 행수 같은 그 응용행동 분석 같은 경우는 유아가 더 깊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초등 수준으로 보시기보다는 더 깊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유아는 대신 첨삭 순서를 나중에 만약 학습 장애를 내가 첨삭을 받아야 되는 게 걸렸다. 그럼 바꾸시면 됩니다. 저 유아니까 학습 아니라 나머지 이런 부분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아 선생님은 중등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초등 선생님들만 초등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돌릴게요. 10분 쉬었다가 들어갑니다.